전동 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전동 킥보드를 개조를 해갖고 좌석을 만들었어요. 전동 킥보드를 서서 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의자를 만들어갖고요, 이렇게 앉아서 가더라고요. 아, 그 사진을 찍으려고 딱 하는데 벌써 갔어요. 사진 찍으려는데 집사람 전화 오는 바람에 카메라 하려는데 전화 오면은 그 전화 모드가 우선되잖아요. 아주 아까워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요. 전동 킥보드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전동 킥보드도 보험이 있어요. 전동 킥보드 보험이 따로 있대요.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자, 지난번에 어떤 질문 보니까요, 전동 킥보드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처럼 그렇게 보험이 있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세요. 물론 무한 배상은 아니죠.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은 무한이에요.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 사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10억이든 100억이든 무한 배상이 됩니다. 대인 배상 2는. 그런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예컨대 한도액이 뭐 1억 원이라든가 그렇게 한정돼 있죠. 여러분 전동 킥보드 그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전까지는 되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그런 유형의 전동 킥보드 보험을 가입하십시오.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면 또 어느 보험사, 특정 보험사 나올까봐 제가 그거는 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찾아보십시오. 전동 킥보드 보험이 있습니다. 자, 보험 들지 않고 타다가는 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이제 입사해서 연봉 한 3천, 4천 받다가 그 몇 년치 연봉 다 날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택시랑 사고인데요. 택시가 신호등 없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지나가는데요. 천천히 지나가는데 이거 뭐야? 어허, 이 택시는 왜 이래? 이 안에 여기 사람 죽여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안에 사람 있는데. 이번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도로 우선이 아니고요. 경찰은 언제든지 우측도로 우선이야 그러지. 경찰과 보험사는. 근데 우측도로 우선은 서로 똑같은 조건일 때, 네, 서로 천천히 누가 먼저 가야 되지? 그럴 때 우측차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조건이 똑같다 그러면 50대 50으로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 판사들이 그래도 우측차를 45, 좌측차를 55 하자 할 때도 있고요. 50대 50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한쪽은 천천히, 한쪽이 상대적으로 빨랐으면 상대적으로 빠른 쪽이 60, 70대 해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일 때도 있고요. 이번 사고 전동 킥보드가 브레이크도 못 잡고 들이받죠. 이 택시는 멈추는데 택시는 들어가다가 택시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근데 전동 킥보드가 와서 들이받습니다. 첫 번째 사고. 이번 사고는 몇 대 몇일까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예, 저는 이 전동 킥보드 속도를 더 줄였어야죠. 물론 택시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에 요 차요. 트럭. 이것 때 서로 안 보여요. 서로 안 보이면 여기서 오는 차가 잘 안 보이니까 조심했었어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조심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택시보다는 전동 킥보드가 더 많이 잘못한 전동 킥보드 한 60 또는 70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동 킥보드가 더 잘못했다가 90%, 택시가 더 잘못했다가 9%. 예. 전동 킥보드가 한 60, 70 정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전동 킥보드랑 사고 나고 두 번째 가서 택시가 황당하죠. 택시가 왜 멈추지 못하고 브레이크 잡으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잘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잘 들어왔는데 사고 날 때까지는 천천히 서행을 했습니다. 서행을 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멈춰야죠. 근데 왜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당황해서 엑셀레이터를 계속. 두 번째 사고,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전동 킥보드에 책임이 있을까요? 택시의 100% 잘못일까요? 아니면 1차 사고 때문에 2차 사고가 있었으니까 전동 킥보드에게도 2차 사고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을까요? 저는 제 마음은 택시에 100%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없었으면 택시가 사고가 안 났죠. 그 차 사고 나는데 당황해서 이거 봐 깜짝 원인 제공이 돼서 그래서 이 2차 사고에 대해서 전동 킥보드가 1차 사고는 전동 킥보드가 6, 70이지만 2차 사고는 전동 킥보드에게 한 20%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할 것 같아요. 마음은 100%, 택시 100%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 과연 전동 킥보드가 책임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동 킥보드 책임 없다. 예, 2차 사고는 전동 킥보드 책임 없다. 1차 사고만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군요. 전동 킥보드가 70이면은 2차 사고도 70 쳐라. 전동 킥보드 60이면 2차 사고 60 책임져라. 저는 이쪽 의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2차 사고에 대해서 한 20% 정도만 책임지면 되겠다. 왜냐면 튕겨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튕겨서. 전동 킥보드 때려갖고 튕겨서 나갔으면은 그렇다고 전동 킥보드가 그 과실 그대로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택시가 멈추면 되는데 당황해서 나갔어요. 제 마음은 택시 2차 사고 100% 고 싶어요. 하지만 원인 제공에 대해서 전동 킥보드에게 2차 사고에 대해서 한 20% 정도 책임이 있을 듯 합니다. 항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는 확인할 때까지 거의 멈춘다는 마음. 법에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시정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전동 킥보드와 택시가 서로 손해배상을 주고받고 한 다음에 너 왜 거기다가 차를 세웠어? 아까 트럭이요. 트럭한테 구상권, 불법 주차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트럭에 대해서 저럴 때 한 20% 정도 구상권 행사하는데 앞으로는요 트럭에 대해서 절반 이상 책임져야 그게 옳을 것 같아요. 저렇게 교철에 딱 불법 주차하면 되겠습니까? 전동 킥보드 잘못하다가 전동 킥보드랑 부딪히면서 또 전동 킥보드 피하면서 지나간 사람을 택시가 충격해가고 누가 사망하면은 어이구 택시가 물어준 다음에 전동 킥보드한테 구상권 너도 50% 내놔 60% 내놔 70% 내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 사망하면은요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경우요 그러면은 잘못 없을 때 5억 6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반만 책임져라. 전동 킥보드 2억 8천만 원 책임져야 돼요. 전동 킥보드 조심하세요.